안녕하세요. 한세라티 FC의 한코코입니다. 오늘은 천연가죽 축구화의 불문율인 물세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천연가죽 축구화들은 물로 세탁을 하거나 물이 많이 묻을 경우에 축구화가 망가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해왔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그거를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프로 선수들이 뛰는 천연잔디 구장은 대부분 물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뛰어도 축구화가 다 젖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90분 내내 뛰어다니면 축구화가 다 젖고 심지어 땀까지 나기 때문에 내부가 굉장히 많이 축축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축구 양말을 착용은 하지만 깨끗하게 젖는 것이 아닌 오염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대형 브랜드들이 그 수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천연가죽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물 세탁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축구화를 세탁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는 착용을 안 한 지는 좀 됐지만 그래도 거의 한 4, 5년 정도 된 모델이에요. 근데 이번에 리뷰할 때 느꼈는데 발냄새가 조금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내부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안에 균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 균은 또 땀에서 나오는 그런 습기들을 머금고 더욱 증식하게 됩니다. 근데 균이 있다라는 거는 또 발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제 발 건강을 위해서 물 세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축구화가 심각하게 망가질지 아니면은 축구화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집에 제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왼쪽은 그냥 물 세탁을 하고 신문지로만 관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오른쪽은 동일하게 물 세탁을 하고 바로 제습기로 한번 축구화를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화를 담글 수 있을 정도의 세면대나 대야 등을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 구연산과 중성세제가 있으면 좋습니다. 천연가죽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산성을 띠는 세제를 준비해 주시거나 제가 하는 것처럼 중성세제에 구연산을 살짝 넣어 약산성을 띠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구연산도 없으시다면 최소한 중성세제는 사용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축구화가 망가지지 않게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세제를 수저 한 큰술 정도를 넣었어야 했는데 이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서 거품이 많이 나게 됐어요. 그리고 구연산은 2큰술 정도 비율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온이 중요한데요. 물은 너무 뜨겁게 되면은 축구화가 더 쉽게 망가질 수 있고요. 또 너무 차가우면은 축구화에 있는 때가 잘 안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도 정도의 미온수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구연산을 넣어서 약산성을 띠게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을 보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웨이드 재질의 물 빠짐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천연가죽 축구화들을 잘 보시면은 정말 생 가죽으로 된 제품들도 있지만 겉에 코팅이 돼서 출시되는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코팅이 돼서 나오는 제품들을 세척할 때도 이 코팅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온수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야에 물을 어느 정도 채워주시게 되면은 축구화를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인솔을 분리해서 넣어주세요. 왜냐하면은 인솔채로 넣게 되면은 인솔과 밑창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척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축구화와 인솔 필요하시다면 신발끈까지 풀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약 한 3분에서 5분 정도 때를 불려주세요. 되게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이런 가죽 축구화들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중전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제작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에 대한 내성도 있고 또 반대로 물이나 또는 높은 열 아니면 너무 추운 그런 날에도 이 어퍼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상 물속에 담가 둔다든지 아니면은 세탁기, 건조기 등을 사용하거나 강한 햇빛 아래서 말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강한 충격을 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신다면은 축구화 변형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3분에서 5분 정도 축구화를 불려주신 다음에 부드러운 수세미나 스펀지를 활용해 주셔야 해요. 너무 강한 마찰을 내는 그런 수세미나 스펀지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가죽이 매우 심하게 상처를 입어서 되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터드 부분 같은 경우는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재질로 된 스펀지나 수세미를 활용해서 때를 벗겨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코팅이 까질 수도 있는 거는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닦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해요. 부드럽게 어퍼와 내부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내부 안감 같은 경우는 외부보다 내구성이 약한 편이라서 더 부드럽게 그냥 내부 안감에 살짝 대는 정도로 한번 문을
문질러 줬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물로 이 거품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이제는 때를 닦아내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이제 거품들을 빼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찬물로 하시는 게 가장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물로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하셨으면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수건이나 헝겊 등으로 물기를 최대한 흡수해 주셔야 합니다. 축구화 내부에 막 다양한 부분이 물을 흡수하고 있다가 천천히 뱉어내는데 이거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닦아주세요. 그래야 건조할 때도 더 빠르게 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수건 등으로 최대한 빼셨다면은 이제 신문지로 내부를 꽉꽉 채워 눌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신문지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축구화의 형태가 틀어지는 것을 막아주면서도 남아있는 수분을 천천히 다 흡수해주기 때문에 빠르게 축구화를 말리실 때 유용합니다. 이 방법은 운동화나 다른 신발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통풍은 되면서 그늘진 곳을 찾아서 널어주세요.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새로운 신문지로 바꿔서 다시 널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제습기를 활용할 건데요. 네, 이렇게 안에 신문지나 다른 걸 넣지 않고 그냥 제습기를 통해서 한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지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해볼게요. 네, 건조까지 다 완료가 되었고요. 화면에서 보이실 때 왼쪽이 제습기를 활용해서 빠르게 건조를 했고 오른쪽은 보이시는 것처럼 신문지를 넣어서 건조를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먼저 보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신문지를 넣고 한 부분도 이상 없이 잘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걱정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물 세탁을 하게 되면은 가죽이 손상이 가지 않냐 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선 이렇게 만져보면은 본연의 질감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물에 완전히 젖고 한번 마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세탁을 하기 전보다는 약간 이 질감이 살짝 뻣뻣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새 축구화를 샀을 때 발에 맞춰지지 않았을 때 그 새 가죽 느낌이랄까요? 약간 그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자주 물 세탁을 하는 거는 권해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평소 관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피치 못한 사정으로 내 안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한두 번 정도는 물 세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연 가죽이 물에 매우 약하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좋아하는 모델이라서 중고로 구매했는데 조금 찜찜하다거나 하실 때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물 세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주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 번 정도 도전해볼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